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북한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장성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성택은 김일성의 유일한 부마, 그러니까 사위로서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40년간 온갖 권력의 부침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생전에 독재자 김정일은 자기 아들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후견 세력을 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력이 장성택과 그 여동생 김경희였습니다. 장성택에게 노동당 내의 그 행정불안 조직을 따로 떼어내서 장성택의 권력 강화 기반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 자기 여동생인 김경희의 노동당 경공업부에도 어느 정도 권력을 경제 권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축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후계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장성택은 노동당 행정부라는 이 전국화된 조직을, 전국으로 뻗어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김정일 사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보안성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통제하고, 또한 인민내무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확대 강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독재자 김정일의 충견으로서 노동당 내에 가장 막강한 식권을 갖고 있던 조직 지도부, 라인이랑 권력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권력 갈등을 겪고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장성택은 자기의 유리한 권력 기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이없게 실각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당 조직 지도부와
장성택의 노동당 행정부와의 그 권력적 조직 갈등도 있고, 또한 북한군이 갖고 있는 이권을 장성택이 행정부 산하에, 노동당 행정부 산하에 54부로 이관해서 군부대가 가지고 있던 이권을 독식하는 등 북한의 실질적인 군부 세력하고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장성택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공격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장성택의 비리 비행,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결정적으로 장성택의 손발을 전격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장성택의 노동당 행정부 내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오른팔 왼팔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손발을 완전히 잘라놓고 거의 쿠데타 수준으로 전격적인 정치적 사변을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노동당 행정부 내 중요한 실권자들인 장수길 이용화,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인 장수길 이용화를 강건군관학교에서 4신 고사기관총으로 총구가 4개 달린 겁니다. 4신 고사기관총으로 장성택을 그 앞에 무릎 꿇려 세워놓고 총살을 했습니다. 장성택은 절도했다고 합니다. 4신 고사기관총이면 보통 소련제 GSU-14 고사기관총을 북한이 복사한 건데, 비행기 격추용입니다. 비행기 격추용. 탄환이 엄청 굵고 파괴력이 굉장히 크죠. 전투기를 격추해야 하니까 그걸로 사람을 쏘면 사람이 거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북한말로 죽탕 친다 그러는데 그게 녹아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당 내에서 유리한 권력 기반을 갖고 있던 장성택은 이 전격적인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근데 장성택을 뭐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개혁가로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견해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항상 인민경제 향상을 자기의 대의명분을 삼았는데, 인민경제 향상을 목표로 자기 조직, 자기의 이권, 인민내무성, 인민내무군, 그 당 행정부의 이권을 더 확대 강화시키는데, 인민경제 향상이라는 그 대의적 명분을, 대의명분을 활용했습니다. 결국 과연 장성택이 집권했다면 또는 김정은의 가장 후계 세력의 중추로 기능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 주민들의 정치 사회적 인권, 경제적 인권이 향상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마조 사건이라는 아주 큰 광풍이 북한 전역에 벌어졌었습니다. 이 시마조 사건은 독재자 김정일이 북한 주민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하는 엄중한 시국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북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성이란 조직을 이용해서 북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제와 남조선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숙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사회 안전성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북한의 간부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사건을 꾸면서 학살하고 숙청했다고 합니다. 전 북한 주민의 주민등록 문건을 요해해서 조그만 틈이라도 트집 잡아가지고 숙청하고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 안전성에 이런 더러운 숙청극을 연출한 감독은 독재자 김정일이었고, 핵심 실무 책임자는 사회 안전성 대장이었던 최문덕, 그리고 그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고위 간부였던 장성택이었습니다. 장성택과 최문덕은 독재자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엄청난 중국판 문화 대혁명인 시마조 사건, 이 엄청난 대학살극과 숙청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비극을 주동적으로 실행한 장성택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바람,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 전역에 퍼져서 자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각성해서 북한 독재 정권에 맞서지 않는 이상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이 온다면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였던 부마였던 장성택이 이렇게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죽고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북한 일반 주민들은 어떠한 대접을 받을까? 아예 북한 정권에서 가축처럼 취급당하지 않을까? 참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경제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한 인물의 비극적인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